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어법 때문에 내신과 수능이 늘 불안하다 하는 학생들을 위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말이죠. 여름방학과 같이 이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어법책 하나 좀 추천해 주십시오, 이런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그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해커스북에서 나온 해커스 어법 수능 내신 어법 제대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떼기에 아주 좋은 책인데요.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목차를 보시면요. 이거 자세한 사항들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각 고등학교 내신에서 나올 만한 그러한 사항들은 전부 다 들어있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서부터 챕터 14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뒤에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 말이죠. 자, 보실까요? 앞부분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챕터 1에 보시면 주어 동사의 수일치라고 나오죠. 수능 어법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신 영어에서도 이게 기본적인 거니까요.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묻는 문제는 영어 문장의 주어와 동사 부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것이 독해의 기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초문법에 대한 이런 사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 여기 보시면요, 포인트별로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1, 2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포인트가 나오는데 마치 그 모듈식으로 문법 설명을 길게 하지 않고 핵심적인 사항만 이렇게 딱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는 주어하고 동사를 먼저 쓰는 게 원칙인데 웬일인지 주어와 동사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수식어가 달라붙기 때문인데요. 영어에서 수식어가 달라붙으면 이 동사를 여기다가 맞추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기 쉬운데요. 영어에서 수식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는 것들만 알면 요 앞에 있는 진정한 주어를 찾아서 이 주어의 동사를 맞춰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나오고요.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는 설명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 문제를 풀어보게 하는데 이 문제도 수능에서 나오는 박스형 2개 중에서 하나 골라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틀린 거를 잡아내는 문제가 있죠. 또는 맞는 걸 잡아내라. 이런 것들을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게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역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포인트 2로 넘어가서 부분이나 수량 표현을 나타내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the number of하고 a number of의 차이는 시험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전에서 바로 나오는 문제들을 핵심 문법사항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은 고등학교에서 내신 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이렇게 아주 고답적인 이런 이론 설명이 아니고 바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이러한 어법 사항들에 대한 설명과 문제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씩 문제 풀고 설명 듣고 문제를 풀어보죠. 그 다음에 포인트 4로 넘어가서요. 동명사구, 즉 부정사구 동명사와 같은 명사구죠. 그 다음에 명사절이 나왔을 때 그 동사를 일처시키는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정사 동명사, 그 다음에 명사절이라고 불리우는 대절, 의문사절, if나 whether절, 관계대명사 what절, ever절. 이게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요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고 틀린 거는 피드백을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 포인트 5에 주격 관계대명사절 동사와 선행사의 수일치. 이거 제가 현장에서 지도해보면요, 바로바로 내신에서 출제가 됩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나와도 손색이 없는 문제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6에 도취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가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똑같은 체제로 이렇게 모듈식으로 하나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의 훌륭한 점은 말이죠. 다른 것보다도 문제가 상당히 잘 배치가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문제도 자 박스형에서 둘 중에 맞는 걸 고르는 거죠. 주어와 동사의 일치라고 하는 이론에 입각해서 실전처럼 박스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를 밝혀보는 겁니다. 또한 독해 훈련도 같이 되기 때문에 이 짧은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직접 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독해력 책이 있지만 독해라고 하는 것이 별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석하느냐 그 싸움 아니겠어요? 그래서 짧은 문장이든 긴 문장이든 자꾸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문법만 맞추지 말고요. 그래야 내신에서 선택지가 영어로 나왔을 때 그걸 정확하게 해석하는 훈련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네모 유형이고 이건 이제 밑줄 유형이죠. 밑줄에서 틀린 게 있으면 잡아내서 올바르게 고치는 겁니다. 그죠? 틀린 게 없으면 내버려 두고요. 그래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런 밑줄 유형 문제도 풀어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뒤로 가서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짧은 지문 연습 제대로라고 해가지고요. 어법에 맞는 거를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법상 틀린 거 잡아내는 것도 이렇게 조금 긴 문장을 통해서 잡아내는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을 보시면 내신 서술형 대비 제대로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어떤 단어나 이런 동사를 문법적인 성격에 맞게 고쳐서 집어넣는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단어와 어휘들을 흐트러 놓고 이거를 제대로 배열해서 문장을 만드는 문제가 나오고 있죠. 어법에서 내신에서 어법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죠. 어법상 틀린 거 2개 고쳐서 제대로 맞게 고치는 것까지 이런 문제들이 잘 나와 있죠. 여기까지만 해도 아주 풍부한 문제들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능 대비 제대로 해가지고 수능형으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4개의 문제죠.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끝나버리죠. 수능형까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교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나를 놓치기 쉽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주어와 동사 일치라는 그 부분에 한해서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답을 어느 정도 맞춰요. 근데 수능 어법과 내신 어법은 범위가 없단 말이에요. 뭘 물어보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들이 이건 주어 동사의 일치를 묻는 문제다 하니까 거기에 주목해서 보게 되지만 수능이나 내신에서 어법 문제가 나오면 어떤 걸 물어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를 잘 맞춘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내가 이 전체 분야를 다 공부하고 나서 다 섞어놨을 때도 내가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한 그 챕터 1에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0페이지 정도의 얇은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겠죠. 그 다음에 학원 선생님들께서는 이 교사용 그 수업 자료, 여기 수업 지원 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좀 알아서 뭘 찾아보고 공부를 하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업 지원 자료들이 이 해커스북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이 QR 코드만 찍으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를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은 여름방학 동안에 어법 때문에 그 불안한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이러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해커스 어법 제대로 오늘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